아니요? 다들 안 들렸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아까 대기 화면 걸어놓으면서 마이크를 껐거든요. 지금은 들리시죠? 아, 민망하네. 혼자 떨린다는 얘기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열심히 했지 뭐야. 제가 꺼는 거예요. 제가 범인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라이브여가지고 은근히 이게 너무 떨리더라. 미리 1시간 전에 막 알람도 맞춰놓고 저녁 먹으면서도 시계 보면서도 계속 떨리고 벌써 2024년 1월에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연말 평가를 매번 하는데 이제 1, 2월에 매니저랑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상사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끝냈고 최상위 평가를 받고 싶었지만 제가 작년에 그닥 병원에서 한 실적이 없어서 그냥 매번 똑같이 그 최상 바로 아래에 있는 평가로 맞췄습니다. 별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요? 사실 여드름 패치예요. 아마존에서 팝니다.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되게 귀여워요. 제가 여기에 맨날 똑같은 여드름이 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엄청 뿌리 깊은 녀석인데 겉으로만 짜다 보니까 계속 상처만 생기고 오늘 딱 여기 라이브 킬러 봤는데 너무 여기가 빨간 거예요. 제 전보다도 크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좀 귀척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붙여서 가려야겠다. 제가 이거 붙이고 가면 어차피 병원에서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일하니까 이제 눈이랑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애들은 제가 귀여워 보이려고 붙이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드름용이고 컵 네스타 이거 사실 마크컵이에요. 부엉이 모양. 평가 잘 받으면 월급 올려주나요? 월급의 인상 퍼센테이지는 사실 모든 간호사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 연말 평가에 따라서 보너스가 조금 달라져요. 저희가 3월마다 보너스를 받는데 뭐 엄청 많은 보너스도 아니고요. 한 1,500불이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200만 원이지만 거기에서 거의 50만 원을 또 텍스로 다 떼어가면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죠. 뭐 1,5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데 그걸로 요즘 뭘 할 수 있냐고요. 월세 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리고 미국 간호사의 뭐 장점 단점을 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장점이라 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의 보상이 따라와요. 뭐 여러분이 중환자실 계신다면 뭐 CCRN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CCRN이라던가 메설지에서도 메설지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거든요.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온콜로지니까 OCN 따거나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되게 잘 주는 편이에요. 저희 병원은 그런 자격증을 따면 거의 이제 시급 1불 정도가 계속 더 붙고요. 다른 병원은 그냥 아예 일시적으로 한 200만 원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병원마다 이건 다 정책이 달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뭐 또 석사 따면 그거대로 또 돈을 조금 더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보상이 되게 잘 따라와서 힘들지만 약간 공부할 맛이 나는 환경이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한국이랑 계속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제가 벌써 한국에서 임상을 안 한 지가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저 때랑 비교하면 진짜 완전 라떼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 지금 계신 선생님의 현실이랑 너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연차 올라가면 이거는 해야지. 또 그만한 연차 올라가면 너 연차 줬는데 이건 해야지. 근데 뭐 그거에 대해 따라오는 건 없고 지원도 없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뭐 그렇게 엄청 복지가 좋은 병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일단 뭐 자격증 따고 뭐 한다고 하면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비용도 한 달에 학교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냥 개인적인 교육비 지원도
저희 병원 같은 건 750불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OCM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교재 사고, 뭐 강의 사고 하니까 300불 정도 들었어요. 그럼 300불 일단 제가 먼저 내고 리임버스 이제 신청하면 월급으로 300불이 나오고, 또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자격증 시험비 따로 또 청구하면 또 나오고요. 또 학교비는 학비 지원이 18,000불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하겠다 하면 지원도 잘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면 보상도 좀 잘 되는 편이라 힘들지만 좀 뿌듯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물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잘 된다고 이 병원이 엄청난 뭐 성공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자그마한 성장을 좀 약간 서포트 해주고 약간 궁디팡팡 해주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라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간 그런 생각? 선생님, 뉴욕 간호사 꿈꾸고 있는데 유명한 대학병원 말고 중증 대상자가 많은 종합병원의 ER이나 ICU에서 인상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맞는 결정일까요? 대학병원의 ER이나 ICU에서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저의 영상들을 좀 다시 돌려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뉴욕 초반에 왔을 때 영상은 제가 잘 안 돌려보거든요. 그냥 왠지 손이 안 가요, 제 자신도. 근데 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더라고요. 좀 비관적이기도 했고, 특히 뭐 에이전시 관련해서나 뭐 다른 선생님들의 뭐 질문에 관련해서나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좀 사람 자체가 어그레시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전에 저는 항상 중요시했던 거는 그래도 경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면 사실 경력이 커버를 쳐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충 이만한 이제 시스템에 이 정도의 환자들을 알고 어느 정도의 이제 중증도를 다룰 수 있는 내가 스킬을 가지게 되면 대충 단어 몇 개만 알아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머리가 잘 생기니까 저는 경력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영어는 어쨌든 IELTS를 이제 선생님들이 패스를 하고 오시는 거니까 그 일정 레벨을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뭐 당장 말문이 확 트이진 않더라도
병원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종합병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종합병원에서 그냥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냥 어느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우려는 마음가짐만 된다면 전 여기 와서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사실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여기 계실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동현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랑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메일로 뭐 선생님들이 뭐 조언 같은 걸 좀 해주세요, 뭐 충고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지금 여기서 뿌려볼게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조언을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 뭐 어느 라이브에서든 뭐 어느 비디오에서든 아니면 뭐 인스타 DM에서든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뭐 좀 돌아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한국에서 미덥도 했었잖아요. 윈윈 미덥이라고. 그거를 했던 이유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제 경력을 모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국에서 뭐 대학병원이라고 해봤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이에요. 근데 여기 뭐 3차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저 그냥 그 메슬지 병동에 있었고 엄청 그런 심한 중환자도 별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간호사 준비하면서 요양병원에서 1년 일했고 그러고 이제 사우디 가서 피디아트리 온콜로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심한 중증도를 많이 봤어요. 거의 이제 PICU에 버금 가는 환자들을 그때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성인 온콜로지에 이제 완전 집중하는 그런 제가 프로세스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튼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뭐 엄청 큰 3차 병원, 대학병원 출신이 아니어도 내가 하고자 하면 정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오지랖이 넓고 나서는 거 좋아해서 되게 엄청 과장되어 보이고 그렇지만 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끈질기게 노력을 했고 노력 플러스 시간적으로도 운이 참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줍잖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동현 선생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도 절대 틀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보겠지 하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어서 종합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오히려 조금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내가 좀 더 영어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다른 데 더 투자할 수 있다 하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지금부터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혹시 그럼 미국에서 마그넷 없는 병원은 어떤 분위기 느낌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병원 지금 마그넷 이거 다시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부서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몰라요. 마그넷이 있어도 사실 팀워크나 간호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인증할 때 여기도 똑같아요. 몇 년치 뭐 기록 다 훑어보고 다 뒤져보고 다 고치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이걸 내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정말 물론 좋은 병원이겠지만 흠이 없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마그넷도 똑같아요. 너무 마그넷으로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마그넷이 있어도 나쁠 수 있지. 근데 마그넷이 없으면 좀 더 나쁠 수 있는 좀 더 나쁠 수 있는 뭔가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맞아요. 너무 지쳐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정도면 대학병원이고 뭐고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더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정말 내가 미치겠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붙잡고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대학원 갈 때 토플 점수 필요할까요? 혹시 선생님도 필요하셨을까요? 선생님이 방금 대답을 하셨지만 학교마다 정말 다릅니다. 이런 학교도 있어요. IELTS 점수가 익스파이어 됐어도 익스파이어 된 지 1년밖에 안 되면 그거를 받아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IELTS 점수가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는데도 토플만 강요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여기에서 RMBSN을 한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영어 점수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는 내가 미국에서 일한 지 3년 이상이 됐다, 5년 이상이 됐다 하면 영어 점수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이건 정말 케바케예요. 첫해 연말정산 시 세금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저는 에이전시로 미국에서 첫 해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돌려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코비드 그 초반에 일을 엄청 많이 잘렸었거든요. 일을 많이 못해서 수입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그 두 번째 해까지도 돌려받았다가, 네, 세 번째 해부터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한 3, 40만 원 정도 뱉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뱉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 데라미가 지금 사우디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 친구한테 사우디 가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영상은 제가 따로 다룰게요. 제가 아는 34세 중 가장 곱슬머리군요. 아니요? 전 33세입니다. 울병원도 마그넷 병원인데 강 유니바이 유니 예니 전화 동료들이 누군지 중요하다. 맞아요. 원래 이런 거 준비할 때 다들 우리 팀이 최고고, 난 여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동료가 너무 좋고, 우린 정말 열심히 일해,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보여주기 식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보여주기 식인데도 안 되는 병원이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미국 스태핑 에이전시와 계약했는데 지금 경력이 조각조각으로 사정상 이어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한국 경력이 조각조각으로 이어간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에이전시에서 이거를 선생님 경력을 다 받아들이고 해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 노숙자, 기초수급자들 위주 병동이 있는데 미국도 이런 병동이 있나요? 여기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겠네요. 커뮤니티 하스피털이나 카운티 하스피털에 주로 맞습니다. 뉴욕에도 그래서 시티 하스피털을 좀 기피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시티 하스피털이 연금이나 뭐 보험 제도나 이런 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환자들의 좀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좀 젊은 간호사들은 기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하스피털보다 이제 당장 내가 받는 이제 연봉이 또 적기도 하고요. 선생님, 퇴근길인데 너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것도 우리 MZ 세대들은 모르겠지. 뉴욕 살기 좋나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전 사실 서울 살면서 이런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복잡해. 사람도 너무 많고 편리하긴 하지만. 그랬는데 제가 사우디에 가서 정말 고립을 당해보니, 이게 도심 속의 외톨이가 훨씬 낫겠다 해서 전 뉴욕으로 온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그냥 내 외톨이 생활을 자처할 수는 있지만, 남이 나한테 외톨이가 되라! 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뉴욕으로 온 거였거든요. 뉴욕 편리하죠. 서울처럼 편리하고, 뭐 이제는 뭐 한국 제품들 못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화장품이며 옷이며, 뭐 요즘 배송도 너무 잘 되고 배달도 잘 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관광도시에 정말 살아가는 느낌이랄까? 조금만 유명한 데 가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하는 날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가면 정말 뉴욕 가면 1시간이면 기가 다 빨려버리는? 근데 그런 생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람 만나고, 잠시만요. 마크가 지금 영화 보나봐요. 갑자기 스피커 엄청 짱짱하게 틀어가지고 볼륨 좀 줄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튼 내가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것저것 액티비티를 되게 많이 하는 성향이다 라고 하면 뉴욕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행 많이 간다. 뉴욕 통해서 여행 갈 수 있는 여행지도 너무 많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사람 성향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안돼, 넘어가지 마. 내가 채팅을 다 못 읽었단 말이야. 선생님, 요즘 IELTS보다 PTA를 많이 하더라고요. PT로 갈 수 있는 병원인데 여기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생각 어느 쪽을 추천하시나요? 미국 현지에서 준비하는 쌤 중 PT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몰라요. 죄송합니다.
PT를 많이 한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근데 IELTS랑 PT를 하는 이유는 비자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IELTS도 사실 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병원 취업을 위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병원 취업할 때는 그냥 너가 그린카드가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만 물어보지, 그래 너가 영주권이 있는데 IELTS를 했니? 라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물론 대학원 갈 때는 대학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비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병원 취업이랑 관련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우디 있는 친구가 그러네요. 너의 기억은 미화된 거야. 여기 스텝 부족한 거 해결이 안 돼. 미국이라고 스텝이 많을 것 같나? 우리도 맨날 스텝 부족에 헷갈린다고. 똑같아. 여기도 간호학과 정원은 늘리고 간호학교도 늘리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없다. 왜냐면 3D니까. 3D 중에서 좋은 건 전공 노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인상이 잘 안 맞으면 MP 과정 안 하는 게 맞겠다? 석사는 하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스텝 날수로 넘기는 싫고. 근데 미국 석사 과정 중에 간호 석사 과정 중에 다양한 거 되게 많잖아요. 클리니컬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 아저씨가 배 깎아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채팅을 멈춰줘. 그래서 무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석사 과정이 많으니까 꼭 MP만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연구 간호사 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약간 데스크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연말에 뉴욕 갔다 왔는데 낭만에 취해서 너무 살고 싶어졌어요. MT에 찌릉내까지 감성 있는. MT에 찌릉내까지? 그 정도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강아지랑 같이 출국해서 뉴욕에서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혼자서 강아지랑 뉴욕에서 같이 살기 현실적으로? 추천을 비추천일까요? 여긴 정말 강아지들이 살기 좋은 나라. 도그워커들도 진짜 많이 있고요. 데이케어도 많이 있고요. 강아지 공원도 많고요. 전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적응하고 이리저리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근데 오히려 처음에 오자마자 첫 직장 잡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영주권 받는 프로세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좋은 동네를 잘 물색하셔서 뭐 도그워커분 잘 구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취업 비자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영주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일 경력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로 잘 고용하는 병원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고용을 한다면 아마 계약을 하겠죠? 네가 이 병원에서 뭐 3년 이상을 일을 하면 영주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간호사가 정말 부족하긴 해도 어쨌든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엄청 많잖아요. 사실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 비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많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저희 병원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통해서 들어오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영어 실력이 되고 경력이 좀 된다 이러면 HCR 쪽으로 한번 컨택을 제조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수술실 경력으로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 어느 부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꼭 미국 여행 가보고 싶어요. 뉴욕 로망 너무 있는 저 곱창 있는 거 너무 부러워요. 뉴욕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곱창도 있고 순대도 있고 마라탕도 있고 마라샹궈도 있고 핫팟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육회도 있고 횟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채채 선생님 꼭 미국 여행 오세요. 라이브 같이 해주세요. 옆에서 쭈뼛거리는 마크님 너무 궁금스. 근데 다들 나보다 마크가 말 더 많이 하는 거 모르시죠? 마크 말하는 거 계속 듣다 보면 귀에서 피날 거예요. 로이쌤, 저도 혼자 뉴욕에서 강지랑 살아봤는데 강아지 혼자 집에 두기 그래서 데이케어 보냈는데 너무너무 비싸고 강지 보험료도 너무 비싸요. 그건 맞아요. 혹시 아이랑 둘이 같이 가도 살기 괜찮을까요? 학군 좋은 데는 뉴욕에 사실 많으니까요. 특히 한인분들은 학군 좋은 데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죠. 롱아일랜드 쪽으로도 많이 가서 하시고요. 전 사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주말이나 쉬는 날에 가볼 것도 많고요. 전시회도 많고 박물관도 많고 사실 되게
버라이어티한 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꼭 안전과 결부를 시킨다면 모르겠어요. 뉴요크 어느 것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막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은 사실 없어서. 한국에도 댕댕이 보험 있나요? 그럼요. 댕댕이 보험 있죠. 심지어 저희 병원에는 그 베네핏 체크 중에 댕댕이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저 사람이 자꾸 영화를 저렇게 크게 보네. 네, 근태님 끝부터 다시 하겠어요. 근태님 거. 종합병원 ICU에서 1년 했다가 임상을 접을 뻔했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병동을 해보려 하는데 펑셔널이라서 미국 코리아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뭐 면접 보거나 지원을 할 때 내가 펑셔널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사실 없고 펑셔널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런 케이스를 접해봤고 이런 병원에서 몇 년 정도 일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내가 액팅만 해왔다고 해도 1년 정도 했다면 이 환자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이 오더가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고 왜 이 오더를 내가 의사한테 다시 한번 컨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전혀 미국에서 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호라는 일이 특히 의료 쪽 일이 저희가 사실 계속 배우면서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계속 배우고 이걸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겠다 하는 자신감만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히님, 만 4년 채우고 퇴사했는데 일하면서 앵클 병행하기 싫어서 근데 4개월째 놀고 있어요. 앵클 타고 영어 공부 어느 정도 한 뒤 한국에서 재취업하려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경력 1년 미만으로 단절이 되어 있어도 미국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저는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경력 만 4년이 있고요. 물론 에이전시에서 조금 태클을 걸 수는 있어요. 뭐 경력 이렇게 붕 뜨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와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4년을 일했는데 뭐 4년을 쉬었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할 수 있겠지만 뭐 1년 정도야. 뭐 그게 크게 선생님이 뭐 내가 다 잊어버리고 IV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오히려 내가 뭐 다른 뭐 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를 하느라 그랬다라고 하면 되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막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뭐든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뭐냐면 경력 쌓으세요, 영어 못하니까 경력 쌓으세요. 제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한 거 보고 나도 진짜 좀 어리석게 너무 입을 놀렸다라고 제 자신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뭐 공백 만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랬지만 사실 그 1년 쉰다고 그게 내 경력에 치명타가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일 선생님들이 찾고 하는데도 큰 걸림돌은 안 될 것 같아요. 쌤, 저 벌써 미국 이민 6개월 차인데요.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룸메에서 집 계약을 해볼까 하는데 월세가 너무 세네요. 언젠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 자체가 제 삶의 8할을 찌시했다면 미국에서는 그건 2할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찌 꾸며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게 8할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완전 읽었어. 그래요. 저도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 연봉이랑 제가 받던 연봉이랑 비교하면 거의 5배, 6배는 뛰었어요. 근데 그만큼 물가도 5배, 6배 뛰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제가 한국에서 한 달에 월급 250만 원 받았다 치면 월세로 전 끼케야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을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한 달에 뭐 연금 이런 거 세금 다 떼고 실수령만 말하면 뭐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을 받아도 월세를 300만 원이 나가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월세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는 식비도 비싸고 뭐 다 교통비도 비싸고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너무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차를 살지 집을 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랜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계 노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오죽하면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CNA 동료가 있는데 일하면서 영어 동문받고 영어를 물어보고 있네요. 정보사 동료들이 간호사인 저보다 나아요. 진짜 딜레마죠. 엄청 힘들어요. 근데 미국 랜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그냥 나 미국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밖에 영어를 못하고 내가 쟤보다 하는 일이 더 중한데도 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스스로 기를 죽이지 마시고요. 그래, 나 이제 막 랜딩했고 이제 열심히 배워보자. 물론 자괴감 드는 순간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조무사 동료들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로 생각을 조금 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나 정말 이거 못 알아듣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물어볼 사람조차도 없으면 그거 정말 더 힘든 일이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이제 왔으니까. 저는요, 사우디에서 일을 2년 가까이 하다가 왔지만 사실 뭐 일만 거기서 하고 어버버버 했지 일상 다른 이제 병원 생활을 제하고 다른 일상은 다 한국 선생님들이랑 지냈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브롱스의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에이전시 간호사로 일할 때 거기에 이제 한국 선생님 몇 분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아웃페이션트였는데 환자가 노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노쇼를 하게 되면 환자한테 전화를 해서 왜 노쇼를 하게 됐는지 이제 물어보고 차팅을 남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세레야, 그 환자한테 전화해서 왜 안 하는지 물어봐. 라고 하는데 왜냐면 전 또 인페이션트 있었고 이렇게 환자한테 전화를 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화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계장에 이제 한글로 그냥 뭐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하이 뭐 널스 이렇게 내가 말할 때 단어들만 적는 거죠. 이제 문장을 그대로 이제 맞춰서 나가면 되니까 널스 그래서 your appointment 뭐 이렇게 뭐 you supposed to com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제가 한글로 적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전화를 안 하고 뭘 적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보시면서 으이그 이러고 가셨는데 그때 정말 저도 자괴감이 세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냥 그런 시기들이 다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깨쳐나가고 내가 더 공부하고 왜냐면 사람이 항상 좋은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사실 조금 질타와 내가 좀 듣기 싫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본인이 본인을 꾸짖지 마시고요. 다행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라도 물어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차라리 그럴 때는 물어봐요. 쉴 때 내가 사실 아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말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또 그분들이 주시는 팁이 있어요. 뭐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랑 좀 더 릴레이션십을 빌드를 잘 해나가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고 여기 미국 이민 온 선생님들 중에 그런 이제 신경적인 거를 안 겪어본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사관 인터뷰 기다리는데 첫 집 구하는 팁이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로 2달 정도 지내다가 집 구한다고 하는데 어떨 거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 랜딩했을 때 그냥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동네가 퀸즈였거든요. 그래서 퀸즈에 이제 전 사실 1인실 게스트하우스를 구했어요. 서블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블렛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거나 뭐 이제 휴가를 가게 돼서 이 집이 비는데 이 집이 비는 동안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우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구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서블렛 같은 것도 알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그런 또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커뮤니티 따로 있거나.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휴가를 가시면서 그렇게 집을 잠깐 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방 2개짜리 아파트인데 방 하나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구해보시면 좋고, 헤이코리안 같은 데서 저는 처음에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여기 랜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집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점수거든요. 근데 신용 점수가 없고, 뭐 선생님이 이제 뭐 에이전시나 병원에서 받은 오퍼 레터, 정식 레터가 있고 연봉이 찍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믿고 선생님한테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첫 1년이나 2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신용 점수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선생님이 굳이 한국인 브로커 말고 뭐 아파트 그냥 공식 웹사이트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쿠 세상 스윗한 남자, 한식 도시락 차려주는 남자. 맞아요. 오늘 마크가 저 굴보쌈 해줬어요. 한국에서 간호사하다가 뉴욕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에이전시 때는 그냥 좀 혼돈의 시간이었고요. 첫 1년 에이전시였던 첫 1년은 그냥 혼돈의 시기였어요. 왜냐면 팬데믹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병원에서 적응하고 하는 게 한 1년 반에서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 것까지. 제가 나 이 병원 간호사다, 나 이제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산다 라고 딱 피부로 느꼈던 거는 이제 만 2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은하 선생님 제자라고 들었는데 선생님 보고 영어에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고 열심히 하게 되네요. 23년 11월 초라 랜딩까지 아직 멀었지만요. 루나 선생님 최고죠. 이거 하면 콘페티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엄지를 내리겠습니다. 단병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력 4년 중에 3년 반 정도가 국가지정 음악병동에서 코로나 환자들만 전담해서 간호했고 반년은 내과병동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든요. 에이전시나 미국 병원 인터뷰 볼 때 코로나 경력 후에 메리트 없을까요? 크게 보면 정말 중증 환자까지 봐서 되게 중증도 있는 거고, 좁게 봐도 내과 병동이니까 경력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롱스 헬스 개혁 치안이 어떤가요? 제가 개혁한 에이전시에서 공개한 어큐트 세팅 병원이 거기밖에 없어서요. 근데 미국, 뉴욕은 첫째도 치안, 둘째도 치안이라고 생각해서 뉴욕의 간호사 아닌 친구는 브롱스에 절대 노노라고 하고요. 브롱스에서 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브롱스에 가게 된다면 일하실 때 무조건 스크럽 입고 가시고요. 뭐 크게 스크럽 입는 사람을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일하는 날 이외에는 거길 절대 갈 일이 없죠. 출퇴근 하는 거 말고는 절대 다른 건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저도 거기 다니면서 한 10분 이제 거리에 있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맨날 병원으로 걸어가고 했거든요. 한 번도 문제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그 근방은 괜찮으니까 그건 괜찮고요. 그 주변에 살지 마세요. 거기 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할렘에도 병원이 있는걸요? 간호사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드신 점도 있겠지만 부러워요. 저도 간호학과 갈걸. 그게 과연 부러워할 일일까? 주병이나 랜딩하신 한국 간호사 선생님 중 미국에서 남편분 만나 결혼하신 분들 만나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다 해서요. 빚지는 솔로. 케이스가 많이 없는 거야. 그냥 케이스가 있어요. 많이도 적지도 않게 그냥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 경력 단절은 오래되었고 현재 구급대원인데 이런 경력은 반영되기가 어려울까요? 이민 전에 이 직업을 그만두기가 참 어렵네요. 이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병원 경력을 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와이프 둘 다 간호사인데요. 4월 앵클 볼 예정이고요. 이후로 저만 에이전시 계약하고 미국으로 갈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계약해서 가는 거지만 와이프는 레주메를 뿌리면서 구직을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간호사 부모가 이민 가서 산다는 거, 객관적으로 어떨 것 같은가요? 제가 쌍엄지를 올리고 싶은데 또 이 콘페티가 터질까 못하는데 카메라 밑으로는 엄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부부 너무 좋죠. 레주메 뿌리면서 구직을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선생님이 아내분은 나중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이전시 계약 간호사보다 다른 병원 이제 정직원으로 되는 게 훨씬 연봉도 좋고 복지가 좋거든요. 결국 아내분 덕을 보게 될 거예요. 아내분이 힘들게 어쨌든 정직원이 돼도 뭐 보험이며 베네핏이며 이런 거를 이제 다 남편분이 다 따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아내분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되게 윈윈이에요, 서로. 그리고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첫 그 발을 디디는 게 힘들겠지만 아예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엄청 어렵다고 할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직 미국 간호사입니다. 곧 존스홉킨스 간호병동에서 일 시작하는데 떨립니다. 얼슨 뉴로서지컬 유닛입니다. 그 전 병원 교육자한테 버발 멘탈 어뷰즈 당해서 옮기게 됐어요.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말씀하신 미국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 병원에서는 크게 어뷰즈 당한 적은 없는데 기분 나쁜 적은 사실 있었죠. 저는 에이전시 병원에서 그랬어요. 아까 그 브롱스 병원이 오히려 아시아 친구들을 엄청 많이 무시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한국 선생님들이 대부분 에이전시 출신이기 때문에 엄청 되게 많이 깔봐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끼리 그런 게 아니라 HR에서 그래서 제가 HR 사람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로 제가 2번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너무 무례해서 그때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리포트하고 싶은데 네가 HR에 다니니까 난 누구한테 너를 리포트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그럴 때는 참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피크업을 하는 게. 근데 그래도 힘들죠. 내가 할 말을 하고 와도 막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며칠 기분이 나쁘잖아요. 에휴, 고생하셨어요. 뉴욕 연애하기 좋나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많아서 쪼글 거릴 것 같은. 뉴욕이 연애하기 좋을 것 같나요? 뉴욕 좀 힘들어요. 사실 좀 힘들 수 있는 게 여기 여자 비율이 너무 많아요. 뉴욕 연애하기 그러니까 많은 연애는 그래 아니야. 데이트하긴 좋아요. 데이트할 사람 너무 많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있고 프랑스 사람이 있고 영국 사람이 있고 정말 데이트는 많은데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전시 계약 6개월 남았는데 병원 언제부터 알아볼까요? 스태프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에이전시로 계속 일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알기로 요즘에 에이전시에 남아있는 선생님들 중에 여전히 코비드 그 수당을 받아서 되게 시급이 높은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에이전시로 계속 남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약간 더 큰 프라이빗 병원에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프라이빗 병원에 퍼디엠이나 파트타임으로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쨌든 경력으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제 에이전시 생활이랑 비교를 하다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남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에이전시로 안 남고 나는 병원 스태프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는 아니니까 간호사 잡을 잡기에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대병 1년 경력에 현재는 요양 다니고 있는데 에이전시 계약 어려울까요? 또는 직접 컨택 어려울까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에이전시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도 직접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최소 경력이 아마 2년에서 3년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는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조건일 뿐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내세우는 최소 조건을 좀 채우시는 게 선생님이 지원할 때도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거나 좀 안 좋은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 그래 라고 본인이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긴 얘기지만 저도 마크 만나기 전에 데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대학 이럴 때보다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고 데이트 어플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만났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상한 사람 많고 괜찮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크도 정말 이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크를 겪고 나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3번째는 절대 안 만났고 2번, 3번째는 안 만났거든요. 근데 마크도 첫 번째 때 너무 이상했던 사람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째 데이트를 나가고 2번째 데이트에서 이 사람의 되게 좋은 점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어도 한 2번은 만나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다. NICU 경력 5년에 NICU는 PA로 이동해서 1년반 넘게 경력 유지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늦게라도 가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상담 보는 분이 PA 경력 때문에 이직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NICU 경력 유지하고 싶은데 고민이 드네요. 상담해 주시면 NICU는 수 걸릴 확률이 커서 외국은 안 보내려고 한다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수 걸릴 확률 때문에 외국인 간호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좀 너무 되게 편협한 의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에 NICU 간호사 너무 많은데요, 한국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PA 친구, 한국에 있는 PA 친구를 인터뷰한 되게 오래전 인터뷰 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PA지만 선생님 경력 증명서 떼면 간호사로 나오지 않나요? 그냥 우리나라는 PA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사실 직업군이 법적으로. 그래서 간호사로만 나오면 굳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가님, 저도 미국에 가면 대학원 생각도 있는데 독학사 WS 인정받으면 되나요? 네, 됩니다. 저도 독학사였고 WS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RMBSN을 한 이유는 대학원 과정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독학사 WS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생님 이제 제가 몇 번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 뉴욕에서 이제 RMBSN을 필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간호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뭐든지 다 인증을 받는 거를 좀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겸 해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대학원 생각이 있다면 RMBSN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독학사는 사실 과목이 되게 좀 많이 적고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해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가님, 혹시 12시간 3일 일하시는 거면 가끔 번아웃 올 때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알려주세요. 3년 넘게 일하는 애들 보니까 부럽네요. 저는 10시간씩 4일이라고요. 그래도 번아웃은 오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런 파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번아웃이 왔다가 또 가라앉고, 확 번아웃이 왔다가 가라앉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이제 계속 그 파도를 그냥 제가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죠.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쁜 날이 있으면 또 며칠 뒤엔 좋은 날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일이 안 바쁘고 환자가 적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진짜 슬로우했지, 진짜 한가했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쁠 수도 있겠다. 그냥 약간 이렇게 좀 놔버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왜 이번 주는 바빠 이게 아니라, 그래, 지난주는 좀 덜 바빴지, 약간 이렇게. 참, 미국 직장 키모 인퓨전 센터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병동으로 이직 혹시 제안 드릴까요? 제가 그랬는데요? 전 너무 좋은데요? 전 계속 그래서 키모 인퓨전만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병동으로 가고 싶어서? 병동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제한이 없어요. 어쨌든 간호사로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정말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이제 뭐 그냥 환자들 이제 뭐 내비게이 도와주고 뭐 인젝션만 주고, 그런 정말 클리닉 널스인 경우에는 경력을 좀 안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퓨전 센터 되게 좋은 경력입니다. 선생님, 인퓨전에서 일하다 보면 병동으로 절대 가기 싫을걸요? 재취업 후 에이전시나 다이렉트 컨택할 때 한국에서 마지막 근무했던 부서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좀 더 편한 요양병원 다니면 에이전시나 다이렉트 컨택을 비출까요? 널싱 가기 싫거든요. 재취업 잘 선택할 것 같아요. 에이전시가 연결해주는 경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좌우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에이전시에서 설령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요양원을 가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선생님이 다시 근무했던 뭐 ICU라든지 메슬지라든지 ER이라든지 이전에 경력이 있었으면 충분히 다시 가실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그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려지거나 뭐 더 느려지거나 아니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없다. 심지어 여기서 ER 경력 하나 없는데도 나 병동에서 일해보니까 ER에서 정말 일해보고 싶었는데, ER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평생 뭐 저처럼 아웃페이션트에서 일하다가 나 이번에는 약간 좀 PACU 이런 마취과 가서 일해보고 싶은데, 물론 막 2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ICU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운이 좀 따라주는 거죠. 이제 시간적인 운이나 이런 거. 다른 사람, 이제 경쟁자들에 비해 내가 얼만큼 좀 경쟁력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구 닉네임 너무 잘 어울려요. 막구님과 슬가님 브이로그 보면서 액정에 빛이 웃고 있는 모습. 한국은 1년에 오시나요? 한 번 오시죠? 1년에 한 번씩 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약속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오겠다. 그래서 팬데믹 바로 그때 빼고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고, 올해도 추석 때쯤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행기 타는 게 점점 좀 힘들어서 그렇지 갈 수는 있죠. 당연히 갈 수 있죠. 이제 취업 예정인 신규 간호사입니다. 조금 두려워요. 간호사 국가고시 보고 제 인생에서 약간 진짜 최악의 사춘기였거든요. 국가고시를 보고 났는데 이건 진짜 100%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에 미리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때 나름 또 특채가 처음 생겼을 때 거기 특채가 된 경우라서 병원에서도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난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쪽팔려서 특채 취소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정말 그 결과, 너무 오래돼서 결과가 얼마 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시골집에서 정말 진짜 금쪽이가 따로 없었어요. 엄마가 괜찮아 붙을 거야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붙을지, 이거 진짜 떨어지면 나 진짜 나는 바보야,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이랬다가 엄마가 떨어져도 내년에 또 다시 보면 되지. 그러니까 왜 재수없게 떨어진다는 말을 해, 내가 또 그런 말 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러면서 완전 개 금쪽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일 나가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더 별로였고 신규 간호사는 힘들어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드디어 돈을 번다, 내가 좀 구박받으면서 이건 구박비다 하면서 그냥 좀 한 6개월 버티면 좀 살만해질 거예요. 맞아요. 보민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망고쌤도 말씀하셨잖아요. 맹고. 조각경력뿐이었지만 미국에서 배사이드 벗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여긴 길이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되게 유연하고 엄청 많아요. 선생님, 파트타임과 풀타임 일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혹시 아실까요? 이거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얼만큼 풀타임이 있어야 되고 파트타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근데 병원에서 안 좋아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파트타임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은 파트타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다음에 여기 이제 OT가 나면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너 왜 지금까지 풀타임 잘하다가 파트타임을 오려고 해? 파트타임 자리 없어. 널 더 괴롭히겠어.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사정이 있는 거지. 사정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할돌포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보민쌤의 말도 맞아요. 스피킹 딸려도 크게 상관없고 다 이해해주고 리스닝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리스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이제 에픽을 쓰면서 채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채팅으로 컨펌 받고 클리어런스 받고 이런 게 정말 많아서 리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팅도 좀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간단하게 제대로 전달을 하느냐도 하지만, 근데 일단 내가 yes or no를 할 수 있으려면 리스닝과 리딩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은 좀 되는 거지. 내가 좀 답답할 수 있지. 난 이 말을 더 하고 싶지만 더 못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슬가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이 꿈이 작아서야. 전 성공하지 않았다고요. 스쿨렛으로 가게 됐어요. 하와이, 캘리포니아 좀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 추천하시나요? 저는 캘리포니아를 추천합니다. 하와이는 일단 물가가 너무 세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와이 섬이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캘리포니아도 물가가 엄청 세지만 하와이는 하와이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입되는 거잖아요. 다 거기에서 제작되고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캘리포니아가 낫지 않을까요? 일단 섬에 갇히게 되면 너무 유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목이랑 허리가 안 좋은데 간호사로 다닐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학 1년 됐는데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발목이 잡힐까봐 걱정돼요. 이거는 걱정될 수 있겠다. 아니,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오히려 외국에 나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쿨러스도 있고 제약회사 교육 간호사도 정말 많이 뽑고 연구 간호사도 너무 많고 임상에서 내가 꼭
이런 신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가 오히려 조금 그런 거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병원 경력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힘들 수 있겠다. 어떡해요? 그거를 어떻게 운동이나 이런 걸로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외국으로 꼭 나가는 문제 아니면 전 사실 뭐 보건소에서 일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 이렇게 취약 지역에서 일하는 보건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꼭 피지컬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 많은데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로 가는 걸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임상 경력, 이제 병원 경력이 좀 있어야 하니까 그게 조금 걸리네요. 간호학과 편입해서 경력사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괜찮을까요? 졸업하면 된다면 30초만이라. 나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 30초반이 뭐가 어때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세요! 저는 유타로 갈 예정인데 백인 비율이 압도적이라 영어 걱정이 좀 많이 되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배운다 생각하고 가면 귀는 열리고 입은 트일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면 그만큼 내가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준비 많이 하고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국시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콘페티 터지겠지? 축하해요. 합성선 호르몬제 평생 먹어야 돼서 6개월마다 빨로패서 약 타 먹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쉽게 저렴이 약 탈 수 있나요? 보험만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갑상선 호르몬제 정도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첫 1년, 2년에 이제 보험이 없어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친구 중에서도 그렇게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험이 그런 거죠. 뭐 한국에선 보험 되면 2만 원인데 여기는 보험 안 돼서 한 2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친구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아예 막 못 살 만큼 막 2천만 원 막 이러진 않으니까. 실가님 혹시 패밀리 MP 대학원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추후 하고 싶은 일 있나요? 클리닉 차리거나 그런 거요. 저는 큰 꿈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리모트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에이전시 계약해서 브룩스 그 병원 이하로 갈 것 같은데 정보 혹은 소문? 거기에 한국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면서 으쌰으쌰 하시면 됩니다. 일 자체는 힘들어요. 브룩스 굉장히 케아스인데 이제 ER 특성상 사람들 되게 활달하고 약간 좀 으쌰으쌰 하잖아요. 특히 한국 선생님들끼리 잘 뭉쳐서 그런 거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 관계만 잘 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특정 과목만 재수강에 사투 복구하는 경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뭐 시티 컬리지나 그런 주립 컬리지 같은 데서 특정 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 미국에서 항암 달려면 무조건 OCN 있어야 하나요? ONCC라도 있어야 하나요? ONCC 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OCN 한번 떠가지고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OCN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저 OCN 없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ONCC 그 서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병원에서 하는 그냥 교육 듣고 거기에서 하는 그냥 시험만 패스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은 OCN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다. 이제 preferred option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 약간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긴 하잖아요. 저도 따려고 합니다. 언니 저 간호학과 입학해요. 21살인데 해외감도 하나만 보고 가는 거라서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는데 응원해주세요.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았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 간호사에 대한 조언, 이건 아까 초반에 했었고, 간호학생에 대한 조언. 간호학과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쨌든 20살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간호의 일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저는 사우디 때도 아니고 미국 와서 초반도 아니고 제 인생에서 제일 좀 뭔가 간호사로서 간호 이런 거를 지켜오면서 제일 어두웠던 부분은 사실 간호학과랑 이제 신규 간호사 때 그리고 2년차 때까지가 되게 흑백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일 때문도 있었어요. 뭐 가정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고도 했지만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돌아보면 되게 어둡고 긴 터널에 좀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남겨진 느낌이랄까?
그런 제 모습이 보여요. 그때를 회상을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도 보이지가 않고 나만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심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개개인의 경험과 성향이 다를 뿐이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게 맞고, 공부가 어렵고, 시험은 많고, 선배는 정말 별로고, 교수들은 방관하고, 실습은 숨 막히고, 약간 간호학교에는 그래도 좀 큰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막상 들어와서 부딪혀 보니 그런 것도 없고, 나랑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고? 라는 거에 실망감도 크고, 좀 많이 되게 뭐라고 할까, 동기부여가 싹 사라지면서 되게 힘든 게 간호학과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학교까지 들어가는 첫 발걸음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이제 딱 시작을 했다면, 이제 졸업과 취업까지는 그냥 현실적인 목표와 단점과 비례했을 때 어떤 장점이 더 있는가에 염두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의 이 간호 학생 선생님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응원이고요. 마라샹궈 먹어보셨어요? 호에요, 불호예요? 저 마라샹궈 좋아해요. 저 마라샹궈 좋아합니다. 응사했어요. 태움 너무 심해서 속상해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겠다. 근데 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제가 아까 특채로 됐다던 강둔성심병원 있죠? 제가 거기 어떤 병동에서 일했다고 하면 너무 자세하니까 그냥 병동에서 일했는데, 거기에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 지금 4연차도 아니야. 끽해봤자 한 5년차예요. 엄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래, 뭐 일 못해서 혼나고, 일 잘 못해서 혼나고, 일을 잘한 적은 없으니까 사실 뭐 신규인데 뭐 어떻게 일을 잘해요. 배워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혼나고, 잘못해서 혼나고, 일을 그냥 안 해서 혼나고, 계속 혼나고 하는 거는 물론 자기의 자신감이 바닥을 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약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되게 외모적인 걸로 굴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 그 선생님 정말, 제가 웬만한 사람은 되게 다 예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마다 왜 얼굴에서 되게 예쁜 부분이 있잖아요. 매력적인 부분, 조화로운 부분. 전 그런 거 보면 사람 다 예쁘다고 느끼는데, 그런 저한테도 그 선생님은 안 예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저를 다른 선생님들 앞에 두고 얼굴로 이제 막 엄청 까내리는데, 거기에 있는 뭐 다른 2년차, 3년차 선생님도 그 선생님 무서우니까 아무 없어 하하하 옆에서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런 외모적인 거에 좀 태움을 당해서 약간 이게 정말 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엄청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자괴감이 바닥을 치면서 그만뒀습니다. Do you wanna say hi? That's it? 안녕하세요.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o, right here. Here. 안녕하세요. Thank you. 근데 응사해도 쌤, 그래서 저 그렇게 거의 응사는 아니었고, 사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응사였죠. 근데 하지만 저는 수 선생님이랑 계속 상담을 해왔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 선생님 저 이때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수 선생님이 엄청 좀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이렇게 해외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만 더 해보자, 2주일만 더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전 진짜 이때까지인 것 같아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래 알겠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퇴사하자, 내가 그럴 수 있게 도와줄게.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저 2주 뒤에 퇴사해요 라고 말하면 더 이제 괴롭힐 걸 선생님도 아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수 선생님을 좀 좋게 만나서, 수 선생님이랑은 협의된 사직이었지만 그 선배 간호사들한테는 응사였죠. 근데 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시골집 내려와서 3개월을 요양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시게 왔어요. 그래서 물론 진단받은 우울증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다시 간호사로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친구가 서울에 있는 되게 그냥 조만한 병원, 동심병원이라고 아세요? 실명 공개. 그런 되게 조만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는.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재밌는데 너도 한번 일해볼래? 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랑 같이 듀티도 할 수 있다니까 갑자기 그냥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거기를 가서 친구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일을 했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듀티하고 하면서 3개월을 거기서 하고 그러고 이제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3년 반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사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선생님 마음부터 추스르고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간호사 하려면 한국에서 300병 되는 병원에서 경력시험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병상수가 많을수록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거죠? 무조건 300병상 이상이라는 한단의 조건은 없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한국에서 경력 0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아직 학교 입학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태움 이런 게 무서워요.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제 신규 간호사만 뽑는 그런 제도로 뽑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른 병원 관심 가는 데는 없으신가요? 여기보다 더 좋고 큰 데 가야지 하는 욕심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데를 갈 수 있을까? 약간 같은 병원 내에서도 더 좋은 파트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3년 전 사우디 브이로그부터 봤는데 벌써 간호 3학년입니다. 얼마 전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성적이 완전 바닥을 끼워요. 이런 얘기 전공은 흥미있는데 그저 공부하기 싫은데 간호사 될 수 있을까요? 뭐 졸업만 하고 국시 따면 간호사 될 수 있죠. 이론에 강한데 임상을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임상은 날아다니는데 또 이론이 잘 안 받쳐주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은 한국에서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유튜브 댓글 같은 거에 상처받게 되네요. 저는 좀 정신승리를 잘하는데 전 그냥 약간 여기서도 그래요. 뭐 아시아인 무시하는 사람 당연히 만나죠. 당연히 만나고 뭐 내 영어 발음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도 당연히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만나요. 모두가 나에게 친절하진 않거든. 근데 뭐 특히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무시를 하는 사람 여기도 있죠. 당연히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저 정도로밖에 교육을 못 받아서 이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편협한 사고밖에 할 수가 없구나. 저는 약간 좀 가엽게 여기고 좀 거기에서 더 심하게 막 액팅아웃 하는 사람들 보면 뇌가 아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가님 미국 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저는 뉴욕에 있다 보니까 뭐 생활적인 면에는 불편한 거는 이제 없어요. 사실 초반에 있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 막 배달하면 오고 편의점 다 있으니까 편의점 가면 있고 서울 살 땐 특히 그랬으니까 그런 게 좀 그리웠어요.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은데 뭐 요리하고 싶진 않아. 그럼 집 밑에 편의점 내려가서 사오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편리함이 없으니까 불편하지만 이제는 뭐 다 적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좀 많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거의 매일 전화하거든요. 못해도 이틀에 한 번? 언니한테도 자주 전화하고 오늘도 아침에 아빠랑 영상통화도 했고 그냥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가족 채팅방으로 못해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항상 서로 이제 뭐 안부 묻고 다 하니까 그런 걸로 조금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엄마 되게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저희 아빠 보고 싶고 그럴 때 약간 저희는 시댁이 엄청 가까워서 시댁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막 시댁에서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딱 오면
갑자기 집에 딱 오면 갑자기 외로움이 확 더 올 때가 있어요. 나 엄마 아빠랑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하고 보고 싶을 때 있지만 뭐 이겨내진 않아요. 그냥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겨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싶다 하고 그냥 표현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영어권 사람들도 NCLEX 합격률이 높지 않은 편인가요? 한국에서 소문은 미국 사람들도 합격률이 높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 독해서 미국 사람들도 합격률이 높다는 소리 들었어요. 맞아요. 2번 본 친구들도 되게 많고 여기에서 학교 나와서 처음 본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졸업을 하고 막 5개월, 6개월 그냥 막 여행 다니고 쉰 다음에 막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애들도 있고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인식이. 한국에서 저희가 N클래스를 준비할 때는 이미 나는 간호사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디서 떨어졌다 그러면 좀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하니까 더 엄청 사람들이 좀 신경 써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센터 또 다시 닫혔다면서요. 외국으로 또 가야 하니까 그런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여기야 뭐 집 근처 센터 가서 보면 되는데 한국에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더 악착같이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도 진짜 걸리네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가 처음에 사우디 간다고 했을 때 미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행복한 게 엄마 아빠한테도 행복한 거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 있죠. 무조건 넌 여기 살아야 되고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미국에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니까 뭐가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순 없고 그러니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커리어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한 획을 이제 내가 그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해보려는 건데 내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불행해하면서 후회를 하느니 여기에서 내가 해보고 후회 없이 해보고 행복해하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부모님도 저를 보낼 때마다 엄청 힘들어 하시고요. 너의 성공이고 너의 목표고 너의 이제 미래이니까 네가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거를 미리 겪어본 사람들과 논의해본 일이라면 기꺼이 너가 가봐야 할 일이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데도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쿨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마크랑 결혼 허락 받으러 갔었을 때 재작년에 아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겉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속앓이를 하고 너무 나를 많이 걱정했겠구나. 물론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 그거를 확 느꼈던 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진다고. 뭘 해보겠다고 하니 자기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 응원은 해줬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은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크게 표현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크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너가 그곳에서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 그렇게 했던 그런 걸 듣고 우리 엄마 아빠도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느꼈죠.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최소 1년에 한 번 한국 간다고 치면 부모님 만날 경우가 1년, 10년 동안 10번이 안 된다는 그 말에 평소 아무렇지 않았는데 생각이 또 다르게 들더라고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다른 선생님이 이 말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엄청 이제 좀 시골에 살고 선생님은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명절 이제 크게 뭐 설날 추석 2번 뭐 어버이날 1번 그리고 뭐 다른 뭐 무슨 날 하면 한 4-5번밖에 못 찾아야 뵀대요. 근데 이제 4-5번 뵐 때마다 뭐 항상 오래 있는 건 아니고 뭐 하루 있다 가는 날도 있고 2-3일 있다 가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랑 비례를 했을 때 내가 1년에 한 번 한국으로 가면 2-3주 있다 오잖아요. 차라리 2-3주 동안 더 애틋하게 그 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는 게
오히려 자기는 서울에 살 때 그렇게 막 하루 이틀 부모님 방문했던 것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뉴욕 에이전시 강사 시작할 때 최소 정착 자금 얼마나 가져갈까요? 일단 헤이코리안 이런 곳에서 선생님이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생님이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충 평균 월세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월세에 3개월치 월세 플러스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소. 왜냐면 선생님 대부분 한 달에서 2달 안에 잡을 잡으시거든요. 잡을 뭐 에이전시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저축하고 뭐 펑펑 쓸 돈은 없지만 그래도 생활은 되니까 저는 무조건 3개월치 월세와 3개월치 생활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3개월치 생활비를 처음에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6개월치 월세를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넉넉하게 요즘에 뭐 같은 에이전시에 들어간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지금 이 에이전시에서 잡을 잘 못 구해준댄다, 막 3개월 넘게 걸린댄다, 아니면 뭐 좀 상황이 안 좋댄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준비할 만큼 배로 가지고 가셔야겠죠. 랜딩하기 좋은 월이 있나요? 5월? 랜딩하기 좋은 날이 어디 있나요? 선생님이 와서 오는 달이 그냥 좋은 달인 거죠. 여러분도 어때요? 제가 이 라이브 하면서 이번에 별로 크게 실수한 거 없죠? 마이크 몇 번 꺼먹은 거 빼고는 욕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거 없죠? 저 이번 라이브는 남겨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너무 들어서 고맙고요. 당분간 또 한 일주일은 이렇게 한국말 많이 안 해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한국말을 정말 미친듯이 다 쏟아내고 나면 좀 약간 한국말을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갈증이 좀 해소되거든요. 다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라이브 또 만나요. 콤페티의 하트.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나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 안녕히 계세요. 다 사용해. 안녕.